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 말하는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재래시장은 무언가 정겹고 시끌벅적하고 때가 타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칸칸이 빼곡히 차 있는 가게마다 모두 어깨에 하나씩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생선가게 여주인은 갈치를 맛깔나게 신선하게 보이게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오와 열을 맞춰 가지런히 감자를 정리해 놨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 그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태야. 네, 아줌마 가요. 벌써 문을 닫아? 오늘 아빠 때문에 서울 가봐야 돼서요. 오늘이 수술이니? 네. 그래도 기증자가 빨리 오늘은 나와서 다행이다. 주인공 아버지의 수술날입니다. 아버지도 그런데 너도 참 고생이다. 그렇게 일만 하시더니 건강도 못 챙기시고. 경태의 너도 가족을 몸 걱정하는 조심해서 건지 쉬엄쉬엄 해. 아닌 건지 알 수 필요하세요? 없는 아주머니의 말을 인해 끊어버린 경태는 잠시 앉아 있습니다. 원래는 새하얀 색이었을 그의 운동화는 때가 타 있습니다. 경태의 발이 밟고 있는 흰색 선이 까맣게 변한 것처럼 곧 그의 신발도 그리 되겠지요. 어느 한 구석은 조금 헤어져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와 양말이 젖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도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어느 한 곳이 새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왔습니다. 늦어. 그는 딱 빨리빨리 안 오냐? 중학생입니다. 그의 거린거리며 말투까지요. 너 옷도 안 갈아입었냐? 빨리 오라며. 짐은 주차장이야 졸라 많아. 거기 그냥 두고 왔어? 야, 좀만 쉬자. 거기 그냥 두고 오면 어떡해? 차에 실어놨어. 아빠 차? 빨리 가자. 뭐하냐? 빨리 동생은 일어나. 짐이 너무 많다며 아빠차를 타고 형, 가자고 진짜 아빠 차 말합니다. 타고 가면 안 돼? 그런데 안 된다고. 형은 이내 왜? 거절합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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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은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힘들고 서울까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하필 가야지. 또 이렇게 더운 날 차 타고 가자. 짐을 잔뜩 들고 서울을 거기까지 가야 운전하는 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 줄 알아? 형 운전할 수 있잖아. 동생은 제발 좀 아빠차 타고 지금 알아봤자 가자며 얼마나 왔겠냐? 형 운전할 많아. 수 있지 않나며 시끄러워, 툴툴거립니다. 형은 계속 말을 돌리는 걸 보니 운전에 자신이 없나 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두 형제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는 양산으로 따가운 햇빛을 가리고 있지만 그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지만 입원하시기 전 그들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들에게 양산이었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이었고 가문 땅의 단비였을 겁니다. 많긴 많네. 거봐 내가 만댔지. 거기 가서 장사할 것도 아니고.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수술하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필요한 엄마가 짐들로 해도 된다고 보이네요. 했잖아. 짐 중에는 이동형 냉방기도 있습니다. 당장 이 더운 날씨에 땀을 계속 흘리는 형제들에게 정작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덩그러니 뒷칸에 실려 있네요.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 소리가 불안하더니 여름 대낮에 와이퍼가 켜집니다. 난리도 아니네요. 네, 여보세요? 거기 대리운전이죠. 아, 그런데 그 대전에서 1일도 못 서울까지 가고 얼마 전화를 정도예요? 겁니다. 대리운전 회사로. 네? 15만 원이요? 하지만 가격을 듣고 아니요. 포기합니다. 네. 그의 운전을 대신해 줄 자가 아까 저 한 사람 죽겠어. 사라집니다. 동생은 경태의 속도 맘도 모르고 고치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무서워? 아닌데? 휴게소 갈 거지? 그리곤 다음에 돈가스 태연이 먹자. 휴게소를 너 지금 들려 그게 중요하냐? 돈가스를 먹자고 그럼? 합니다. 정말 속도 모르는 동생은 에어컨? 진짜.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차 안에서 걱정은 이제 형의 몫입니다. 안 돼. 아버지의 차는 아 고장났어. 아픈 아버지의 몸처럼 이 차도 빨리 멀쩡한 빨리 것이 등장해야지. 없습니다. 찌는 듯한 그 무더위를 무던히 견디며 일하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공간 그 자리에서 경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이제 출발하려 했지만 또 엉망입니다. 그는 장롱 면허입니다.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섭니다. 이 차가 새 것이었을 때쯤 그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게 어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핸들을 꼭 잡은 잔뜩 긴장한 경태의 두 손과 형을 전적으로 믿는 듯 아무 걱정 없는 동생은 같은 차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형제와 아빠의 예전 모습이었겠죠. 항상 운전대를 잡던 아버지는 한시도 마음을 편히 놓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운전당당인 우리의 아버지들은 숙소에 도착하면 눕기 Have we had this 바쁘죠. conversation before? 제가 동생의 나이였을 때쯤에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참 이해가 가지 않다가 직접 운전을 시작한 후로는 그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작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신탄진에 가던 길, 그 사거리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차가 서버립니다. 멈춰버린 그 길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가 많거나 혼잡한 도로도 아니지만 짧은 좌회전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 작은 아버지 그들은 경태예요. 경적 소리를 울려댑니다. 아직 미숙한 그들이 타고 있는 차는 그 도로 위에 파란색이고 시끄럽고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닮은 그들의 차는 검은색이고 회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파란색이죠. 오늘 가는 길에 잠깐 경태는 들렸는데 가게 앞에서 주말이라 쉬네요. 도와달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네, 못합니다. 치킨집. 작은 아버지는 가게를 아빠의 내놨다고요? 수술에 대해 묻지도 가족의 안부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가게를 내놓았다고만 합니다. 그들의 통화는 그게 다였습니다. 여기 왜 왔어? 도로 위의 어른들은 날카로운 경적으로 경태를 작은 찔렀다면 아빠도 같이 가는 거야? 작은 아버지는 무딤과 외면으로 경태를 배고파. 쓸쓸하게 합니다. 빨리 휴게소 가자. 그는 아마 어? 형제인 경태의 아버지에게도 그리했을지 아, 왜 모릅니다. 사람만을 씻고 그래? 작은 아버지의 마음은
굳게 닫힌 가게문처럼 형 무서워? 휑한 까불지 마라. 짙은 회색입니다. 놀리는 거 맞네. 까불지 말랬다. 교복을 입은 아니 동생, 못하면 진작에. 아우, 인생에서 진짜. 가장 순수할 그때 때려. 그리고 때문에 여기 온 보호받아야 거 할 아니야. 소년을 나 때문이야. 너가 자신도 어리고 미숙한 경태만이 온전히 그의 보호자가 됩니다. 경태는 자신의 힘으로 고속도로 위로 나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담배 좀 사온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간호사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여보세요?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김동익 환자분 방금 전에 사망하셨어요. 네. 네? 마취 들어가고 30분도 안 되셨는데 워낙 안 좋은 상태셔서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님이 지금 잠시 혼절하셔서 퇴원 수석이 안 되고 있어서 전화드려요. 엄마가 정신을 잃었다는 말도 같이요. 예. 저희 병원 방침 때문에 그녀의 그 시간대로 어조는 영안실로 겉은 보내셔야 따뜻해 되거든요. 보이지만 그 안은 어떻게 차갑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그녀는 여보세요? 충분히 형을 바꿔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여보세요? 병원의 네. 방침이라며 아직 어린 어떻게 할까요? 동생에게 재촉하며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흰색 간호사 가운을 입었을 그녀와 세련된 디자인의 흰색 아이폰, 화면에 찍힌 전화번호도 흰색이지만 정작 전화를 통해 들린 그녀의 말은 다른 어른들처럼 새까맣습니다. 스피커 통화 버튼의 소리 표시가 검은 것처럼 말이죠. 차 안에 동생과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고 있는 경태가 있는 그 길목에 겨우 사람 한 명 지나가고 서로 주차된 방향도 제각각인 자동차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갈 때만 기다리며 쭉 서 있습니다.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때 네, 안녕하세요. 동생이 대신 혹시 전화를 김동익 받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되시나요? 이때 부재의 시간이 아니요 아빠인데. 먼저 동생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이 운전석에 오르며 동생에 대한 책임을 지었듯이 동생에게도 조금씩 책임이라는 짐이 어깨에 얹어집니다. 아니 못하면 진작에. 아우 진짜. 씨. 이전까지는 왜 때려? 형한테 때문에 꿀밤을 그런 거 얻어맞을 아니야. 정도로 왜 나 철없던 때문이야? 동생이지만 마냥 편하게 앉아있는 조수석이라는 자리가 이름 그대로 운전석에 있는 형을 동생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서포트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차 안을 보는 카메라의 시선이 변화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모았을 아버지 없는 가족 사진이 보이고 해진 박스 안에 놓인 성인용 기저귀가 보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오랜 듯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서랍장 안에는 억지로 넣었다가 튀어나온 듯한 검은 구두 한 켤레, 대충 접어넣은 목장갑이 보입니다. 그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이제 그는 없습니다. My son. My dad. 동생의 시선이 서랍 공간으로 가고 빨리 좀 그리고 가자.
형에게로 사고나면 갑니다. 어쩌려고. 동생은 장롱 면허인 형을 위해 아버지의 소식을 아, 왜? 형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 집 팔 거야? 아빠 수술하면 이제 배달 못 나오잖아. 아버지의 구두가 아무렇게 나와 있던 아이씨 깜짝이야. 조수석 서랍 공간을 닫아 놓은 것처럼 말이죠. 깜짝 놀랐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린 동생은 현재가 버겁습니다. 무더운 여름 쏟아지는 땀을 계속해서 닦아내던 동생도 그의 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툭 내려놓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형. 돈가스도 왜? 이제 그에게 돈가스 안 더 먹어.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 배고프다면서. 땀은 이제 그의 뺨을 계속 흘러내립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경태의 차의 느린 속도를 이해하지 못해 왜 저러냐?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 것처럼 이제 형과 엄마가 동생은 빨리 오라고 다른 했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 시간의 차이는 너무 커 보이네요. 동생은 부재의 시간에 있고 형은 밥이 형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있는 곳이 다르기에 형은 동생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고 동생은 형이 답답합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야, 아직 너무 어린 정신 동생은 나갔냐? 나 딴 데 가지 말라 했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왜 때려? 야, 일어나.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가지 말랬잖아. 아! 퇴근하는 아버지에겐 항상 옷에 한가득 찌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있지 않았을까요? 경태는 아버지가 왜 항상 술에 취해 계시고 매일 담배를 달고 사시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가족 사진을 찍는 카메라 렌즈에 끝까지 얼굴을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던 경태의 손엔 어느 순간부터 담배가 있습니다. 아, 타라고. 앞이 막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그는 담배를 찾습니다. 그는 그를 닮아갑니다. 그 냄새가 처음에는 손에, 입에, 그리고 옷에 점점 배어갑니다.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었던 그곳 휴게소에서 동생은 음식점이 아니라 눈물을 쏟을 곳으로 갑니다. 처음엔 배가 고팠지만 지금 그는 마음이 고픕니다. 너 정신 나갔냐? 나 딴 데 그가 가지 말라 담배를 했지. 태우진 않지만 그곳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태웁니다. 때려! 야, 일어나.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가지 말랬잖아. 아! 경태와 동생은 모두 아버지를 닮아가고 서로는 서로를 닮아갑니다. 리뷰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서 휴게소에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태는 2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 진짜 너 때문에 암 걸릴 것 같다 진짜. 아버지의 구두를 다시 본 동생이 묻습니다. 형, 아, 왜? 근데 진짜 이 집 팔 거야? 아빠 수술하면 이제 배달 못 나오잖아. 아버지의 상황을 모르는 경태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차를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의 낡은 트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차 안의 모든 건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곳이죠. 아 왜 안 돼?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고장났어. 씨. 이 차도 빨리 차 안의 팔든가 모든 해야지. 물건들이 사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닿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죠. 특히 차 안은 서로 다른 책임과 시간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경태의 책임이,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동생의 책임이 있고, 그곳에는 아버지의 과거가 있고 동생이 만난 부재의 시간이 있습니다. 동생은 차 안에서 아버지의 시간과 만났지만 아직 경태는 아닙니다. 이제 서울에 도착하고 경태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도 그 시간과 마주합니다. 전화를 통해 동생에게 여보세요? 아버지의 시간이 네, 왔듯이 안녕하세요. 아까 병원에서 온 문자는 경태에게 곧 무죄의 시간이 올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물론 이때까지 경태는 전혀 아버지의 죽음을 모릅니다. 하늘이 붉어지고 주변이 눈으로 바뀌고 낮이 밤이 될 만큼 서울로 가는 그 길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은 길고 길었습니다. 경태가 차에서 내리고 짐을 옮기는 그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할지 아는 동생은 핸드폰을 형에게 건넵니다. 형. 엄마 나 도착했어. 그가 뛰어갑니다. 동생은 형을 쫓아갑니다. 형! 형! 아 빨리 와. 형은 너 왜 말 안 했어? 동생을 탓하고 싶었지만 동생의 작은 손에 들린 참 커다란 아버지의 검은 구두를 봅니다. 파란 트럭에 숨겨있던 검은 구두는 그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무게이고 책임이고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마 동생이 그걸 형에게 건네주었을 겁니다. 다른 어른들의 검은색은 모두 그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아버지의 검은색은 두 형제를 연결시킵니다. 가족 사진에서 경태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가 아닌 먼 곳을 봅니다. 그가 사진을 찍고 있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듯
경태와 아버지 사이는 어색하고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 거리감은 경태가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서울로 가면서 이내 가까워질 것만 같았지만 아버지의 영원한 부재 앞에 더 이상 좁혀지지 않습니다. 너 왜 말 안 했어? 어? 하지만 경태가 동생의 손에 있는 아버지의 커다란 구두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경태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Found in the dark, broken and scarre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Gave you my heart, broken to pieces. You fixed it again. But I wonder why I can't let you in. 'Cause I love you, but I can't see it through. Found in the dark, broken and scarre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답답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항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어디서부터 멀어진 나 가늠도 안 가 여기 내가 온 곳 근데 여기 나 혼자뿐이라도 나쁘진 않아 무섭지 않아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이젠 잘 모르겠어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돌아갈 길은 없어 노란 바다를 향해 나는 새벽 항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배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항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나는 새벽 항해 중 나는 새벽 항해 중